안녕하십니까. 이유군의 주식사냥, 우주사냥의 이유군입니다. 오늘 1월 23일입니다. 오늘 장이 끝났고, 내일 장이 열리면 당분간 우리나라 장은 이제 설날 연휴로 휴장을 하게 됐죠.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거시적인 어떤 시장 흐름에 대한 부분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 달 추천주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을 살펴보면서 그 차트적인 움직임도 같이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움직일지 종목군들도 좋은 종목군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장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지만 어 결과적으로 뭐 관세를 다 매긴 보편적 관세를 매긴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당장에 그런 트럼프가 관세를 다 매기지는 않고 지금 멕시코나 캐나다 그다음에 중국 이렇게 선별적으로 매기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통상 압박의 카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세에 대한 그 부분들은 확대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겠다.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는 합니다. 다만 취임하기 전에 굉장히 그 우려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보다는 좀 순한 맛이다라는 이 시장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까지 뭐 하락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선방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또 가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생각보다 시장에는 그렇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는 않고 있다. 다행히 미국의 지금 또 CPI, PPI가 생각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물가가 생각보다 오르지 않는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올해에 대한 그 연준의 금리 인하가 뭐 4번 정도 이어질 거다 이렇게 또 보고 있는 시장도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지금 아직까지는 괜찮다. 아직까지는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4.7%까지 7호까지 올라간 다음에 지금 반락을 해서 4.6까지 내려와 있고 다만 이게 우리나라는 다음 주에 열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 주에 또 어떤 변수가 생긴다 보면 또 이 16물 국채금리가 4.75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우리나라는 다음 주 열리게 되는 금요일 장에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와 올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여전히 좀 변수가 남아 있긴 한데 현재로서 뭐 CPI, PPI도 나쁘지 않았고 미국의 경기도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 이제 뭐 골디락스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금리 인하를 어쨌든 해야 되는 부분이 돼야 될 것 같고, 음, 이제 남은 변수라고 하면 일본의 이제 그 금리 인상 부분이 내일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그 일본이 어 금리 인상을 할 거다. 그래서 0.25% 포인트인데 이 0.5% 포인트까지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번에 일본이 8월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우리나라나 비록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한 적이 있었어요. 8월 달에. 왜냐면은 NK리 트레이드라고 해서 엔화를 빌려서 그 다른 나라의 어떤 금융 상품을 사는 어떤 그런 NK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는 어떤 그런 굉장히 그 리스크 또는 NK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그런 실제적인 부분과 또 심리적인 압박이 더해지면서 지난 8월 5일 날그 우리나라 증시가 거의 10% 코스피 코스닥이 넘게 빠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내일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될 텐데 내일 금리 인상하게 될 때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또 이러한 충격파가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미 조금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그게 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NK리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도 8월 5일날 그때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도 일본이 계속적인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시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상쇄가 됐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금리를 일본이 인상을 하더라도 그렇게 시장에는 NK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에 대한 어떤 이 압박감 또 그런 리스크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시선이 좀 덜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나 이제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고요. 근데 뭐 어쨌든 왜냐면은 일본은행이 0.25를 뭐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0.5를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0.25에 대한 어떤 금리 인상을 계속적인 시그널을 밝혀왔기 때문에 어쨌든 뭐 시장에 대한 충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또 정책이라든지 어떤 입을 여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의 이 주식이 좀 흔들릴 수는 있다는 부분들. 하지만 그래도 2월 달에는 나쁘지 않은 장세가 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어요. 환율도 많이 떨어졌어요. 1440원, 30원대까지 떨어진 상태고 금리라는 부분이 계속 유효하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2월 달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2월 달에도 외국인 자금들이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대형 어떤 주요로 수급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겠고 또 이 종목별 섹터별 순환매가 여전히 빨리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계속적으로 순환매 도는 이 장세 속에서 빠르게 그 선점을 해서 수익을 내고 또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세를 잘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부분은 아마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본은행이 어떤 정책을 발표할지 BOJ에서 어떻게 이제 금리 인상을 할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트럼프의 여전히 또 트럼프 행정부들의 어떤 이 발언들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물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관심 1순위입니다. 왜냐면 고용이나 경기가 나쁘지 않다면 결국 물가만 잘 잡아진다면 금리 인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고용 경기가 좋은데 물가가 너무 높다라는 의견이 나오게 되면 금리 인하는 못하는 거고 자칫하다가는 금리 인상까지 나오면서 시장이 거대한 또 소용돌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계속적인 체크가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시적인 부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지난 1월달 추천주 종목군들 수익률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뭐 LS 에코노미즈부터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60% 이상 수익 나고 있고 또 PNX, 미케닉스, DI, 칩셋미디어 30%, 미친전기는 최근에 또 신고가를 가면서 30% 안팎의 수익이 나고 있고 또 하나시스템, 또 ABL바이오, ABL바이오가 또 오늘 뭐 산업피 기술 이전급보다 많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IR 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급등해서 16%. 루닛도 오늘 7만원 돌파했고요. 아이테오전도 그렇게 안 가다가 오늘 또 35만원대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들. 솔리드도 6G 또 양자 컴퓨터 관련주죠. 그래서 이것도 오늘 장중에 또 7,480원 돌파하면서 신고가 갔고 로체 시스템즈도 최근에 이제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줘서 결국에는 2만원 가까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월달 추천주 리포트를 들었을 때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더존비존도 최근에 또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제가 1월달에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왜 제가 이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렸는지 대해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순환매를 잘 보자, 순환매에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에 어떤 건지 봤을 때 이 종목군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오늘은 좀 차트적인 움직임을 보면서 어떤 부분에 제가 입각을 해서 이 종목군들을 말씀드렸는지를 좀 부가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LS 에코 에너지죠. LS 에코 에너지, LS 에코 에너지. LS 에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때 말씀을 드렸죠. 12월 30일, 다 30일날 말씀드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택하실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급적이면 정배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정배열 구간에서 매매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골치가 아파질 수 있어요. 정배열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중요한 거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결국에는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241선 위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60일선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60의 선은 뭐예요? 이 초록색 선이 60의 선이고 이 자주색 선이 240의 선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이 종목군들이어야 매 이 종목군들을 매매를 해야 하냐면 매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전에 대한 매물이 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이평선들이라는 것들 이게 이평선이잖아요. 다 이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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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평선인데 이평선들의 이 주가가 위에 있어야지 그 매물대를 그래도 가볍게 통과를 할 수 있어요. 거래량이라든지 이슈만 동반하면 모멘텀만 동반하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역배 구간에서 만약에 매매를 한다 그러면 이 이평선이 상당히 큰 저항대를 형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평정도 있겠지만 또 뭐도 있냐면 결국에는 캔들 저항도 있는 거예요. 매매한 사람들이 캔들 저항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상당히 뚫으려고 하면 상당히 강한 힘들, 상당히 강한 거래량이 돌파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건 매매해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갈 때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왜 이거를 우리가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이 종목이 안 갈 것 같으면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 자리에서 결국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안 간다고 하면은. 근데 이 종목이 간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이 자주색과 240을 깨고 역배열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이게죠? 이게 역배열로 이제 가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얘는 어쨌든 간에 이 자리에서 올라왔단 말이죠. 강하게 이 자리에서 결국에는 60선 이 초록색 선과 자주색 선을 뚫고 올라왔다. 이거는 일단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어떤 이 역배열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누군가의 이 매수 잔량이 받쳐주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결국 최종은 뭐냐면 이렇게 올라갔던 게 이렇게만 안 떨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렇게 애써 만들어놨던 것이 결국 말짱 도루묵이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게 도루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주면은 이거는 무조건 간다 보면 돼요. 근데 이게 제가 일단은 갈 종목이라고 생각했던 건 왜 그러냐면 LS 에코너지는 결국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주고 미국이 이 전력 변압기 관련주들을 변압기에 대한 투자라든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려면 변압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트적인 움직임과 더불어서 이 종목에 가진 모멘텀이라든지 또 백그라운드적인 재무제표도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갈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이 만약에 제가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 초록색 선, 자주색 선을 이탈하면 손절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결국 1월 시작하자마자 며칠 만에 또다시 장대 양봉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죠. 그럼 얘는 뭐예요?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종목은 여기서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조정시 매수도 가능하지만 이 장대 양봉에서도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수익이 60% 가까이 나는 거고. 그럼 반대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역배열이지 않았냐? 맞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역배열이었는데 왜 그거 간다고 했냐? 얘는 역배열 상태이긴 했어요. 근데 일단은 이거 주목해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종목은 일단 로봇의 대장주입니다. 그쵸? 로봇의 대장주예요. 그 다음에 로봇은 어차피 AI 시대가 되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또 뭐예요? 또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그 막판 그러니까 작년 마지막 날에 이거를 이제 인수를 하는 결정이 났고 그거는 뭐 사후적 해석이라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종목은 중요한 건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바닥을 깨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일단은 안 갈 것 같으면은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나서 안 갈 것 같으면 여기서 곧바로 자빠져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확실히 하락이 지속되는 패턴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에 이 자주색 선을 비롯해서 초록색 선은 또 뚫었고 그 다음에 또 자주색 선을 뚫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앞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든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 다음날에 어떻게 됐어요? 상한가를 갔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부터 올해는 시작의 국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자주색 선과 자주색 선과
그쵸? 240선, 자주색 선과 초록색 선을 돌파를 하는 종목들이 좋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다시 한번 볼까요? 일진전기. 일진전기도 전력인프라 관련주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얘도 뭐예요? 61선 초록색 선과 자주색 240선을 어떻게 위로 깔고 있죠. 위에 주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관점,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관점, 조정이 나와도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정고점을 뚫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비상이죠.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던 로체 시스템즈. 로체 시스템즈도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16,000원만 깨지지 않는다면 들고 가셔라 했거든요. 근데 16,000원 안 깨져. 신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 리포트 드릴 때 로체 시스템즈는 제가 사실 손절가도 정해놨어요. 16,000원 이탈하면 손절. 근데 어떻게 됐어요? 16,000원 이탈하면 손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6,000원 안 깼죠. 16,020원에서 딱 반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는 의미심장한 가격인 거예요. 16,000원이 깨진다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살짝 반등 나오다 이렇게 고꾸라질 수 있는 패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16,000원 딱 밟고 나서 올라갔잖아요. 얘는 상승에 대한 힘이 충분히 있는 거죠. 거래량도 나왔기 때문에. 얘는 뭐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시총도 작은데 얘는 어쨌든 간에 실적도 되게 좋고 또 이런 이송용 반도체, 이송용 로봇,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또 결정이 되겠지만 로봇도 하고 반도체도 엮여있기 때문에 로체 시스템즈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단 말이죠. 얘 같은 경우는 잘 주목해 봐야 돼. 그 다음에 60선인가 240선 위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정시 매수, 이 국면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갔다가 만약에 다시 한번 떨어진다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한 번 더 조정시 매수 관점을 가다가도 만약에 이 국면에서 강하게 돌파가 안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좀 흐지부지 된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매도 국면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조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테오젠 볼까요? 아이테오젠. 오늘 아이테오젠이 좀 강한 급등이 나왔는데 아이테오젠도 결국 보십시오. 결국에는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60선과 240선의 사이에 주가가 위치하고 버텨줬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다 그러면 얘는 이제 초비상이에요. 이제 얘는 거대한 하락으로 가는 어떤 지름길에 있던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얘는 뭐예요? 결국에 60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얘는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흐름들이 있다. 다만 이게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대신 주목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한번 조정을 살짝 받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체크해 봐야 돼요. 조정이 나오는지, 건전한 조정이 나오는지, 아니면 페이크성 상승인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게 제일 좋겠죠, 물론. 근데 제일 건전한 거는 살짝 S자 파동으로 가는 게 제일 좋다. 근데 S자 파동으로 가다가도 만약에 이게 고꾸라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테오전은 가고 있는데 유한양행 보실래요? 유한양행이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미 60선 뚫었잖아요. 이미 초록색 선 위에 안착을 했어요. 이렇게 안착을 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S자 파동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지긴 해요. 그래서 내일이든 다음 주든 간에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 얘는 간다고 보면 돼요. 마치 어떤 거냐면 LS 에너지 같은 거예요. LS 에너지도 보면은 결국에는 얘도 60일선을 돌파를 이렇게 했잖아요. 60일선 초록색 선을 이미 돌파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S자 파동이죠.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성공을 했어요. 여기 초록색 자주색 돌파도 했고 돌파를 했는데 여기서 S자 파동 나오면서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S자 돌파 한 것처럼 보이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막대한 손실이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체크해봐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까 보셔도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일단 얘는 뭐, 숨 고르기는 해도 되는 거. 다행이다. 다행이다. 일단 여기서 돌파했으니까 좋은 자리 매수 신호가 잡혔고, 그 다음에 S자 파동이 나온다고 했을 때 S자 파동이 나온지 보고, 만약 여기서 했다가 이게 한 번 더 올라간 척 하다가 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매도. 근데 장땅봉이 한 번 더 나왔잖아요. 돌파를 하는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뭐요? 간다 보면 돼요. 간다. 그러면 다음날 살짝 조정 나왔을 때 매수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좀 더 기대하는 제가 1월달에 말씀드린 종목 말고 조금 더 좀 제가 2월달에 내일이든 다 2월달에 갈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봤을 때 재룡전기 이런 것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60 돌파했죠. 60 돌파했죠. 그다음에 240도 돌파했어요. 여기에 있는 저항대가 상당히 있다고요. 이 저항대를 당연히 돌파하려면 윗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종목이 야금야금 올라가면서 S자 파동을 그린다고 했을 때는 이 종목도 전고점에 대한 트라이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종목도 60 돌파했고 240 돌파했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한번 240이 깨지게 된다고 하면 이 종목은 좀 패스해야 될 수 있어요. 근데 아직 그런 그림들이 좋은 그림이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선익 시스템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보면은 얘는 OLED 또 그런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엮여 있어요.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보면은 어떻게 돼요? 60과 240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얘는 오케이 1순위 통과. 그 다음에 이 종목이 S자 파동을 그리면서 건전하게 올라가는지, 그쵸? 이렇게 되는지, 결국 S자 파동을 그리면서 장대항봉이 나오는지 이거를 체크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올라간 척 하다가 만약에 밑으로 이제 장대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어떻게 돼? 얘는 X 손절. 그쵸? 이 장대 양봉. 파란색이니까 또 오해하실 수 있겠다. 그죠? 장대 양봉. 빨간색 장대 양봉 한 번 더 나오면 얘는 뭐요? 간다. 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간다. 그래서 이 종목군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미 이거는 갔어요. LS 일렉트릭. LS 일렉트릭도 잘 보실래요? LS 일렉트릭도 여기서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해요. 근데 60을 결국 돌파했죠. 240 돌파했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애매해요, 사실. 돌파했어? 근데 또 떨어졌어. 그러면 좀 얘는 좀 지켜봐야 돼요. 근데 확실하게 60을 돌파하면서 장땅봉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관심을 가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장땅봉까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그러면 얘는 뭐 이때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때는 소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소극적으로 베팅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베팅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종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는 거죠. 조정시 매수. 매수.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딱 하나만 더 볼까요? 더존 비존. 제가 이렇다 추천주인데 얘도 보십시오. 어때요? 얘는 상당한 위험을 원래 안고 있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1월달에 추천주였긴 했지만 사실 얘는 손절가를 제가 정해놨었어요. 6만원 이탈하면 손절하라고 제가 했는데 6만원을 한번 갔나요? 얘가? 6만원 한번 이렇게 이탈을 했었네. 근데 왜냐면 제가 이거는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던 게 얘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떨어지는 파동이 될 수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이 쌍봉이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쌍봉에 대한 그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쌍봉에 대한 그림이 나오게 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대부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은 6만원 이탈 손절하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다행히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를 버텨줬잖아요. 그쵸? 이 자주색 라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60과 240이 상당한 중요한 저항이 될 수 있다. 근데 반대로 저항이 될 수 있지만 지지가 될 수도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지지가 될 수도 있어요. 이 가격을 깨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 60을 깼지만 240을 안 깼잖아요. 그럼 여기가 나름대로의 중요한 지지점이다라고 보면 돼요. 지지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기를 안 깼기 때문에 돌파를 강하게 했던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보면은 결국 60과 240을 돌파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시, 이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제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을 말씀드릴 첫 번째는 일단은 모멘텀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이 종목에 대한 이 재료라든지 모멘텀, 그쵸? 로봇이라든지 또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그래도 우리나라와 좀 성장할 수 있는 성장성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쵸? 그게 아니면 저는 말씀드리기 참 어려워요. 뭐 예를 들면 금호석유 같은 것들, 뭐 화학종, 업종 이런 거 말씀 안 드리잖아요. 두 번째는 차트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시각적으로 드러날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는 나름의 이 세력의 움직임을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세력은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세력들이 어떻게 모양을 만들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종목군들 입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 종목 이게 다 맞지는 않아요. 저도 틀릴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주식은 50에 때 49의 싸움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50일을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이 확률적인 싸움에 봤을 때 그래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잘 체크해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정배열 구간에서 매매를 하되 60과 240을 밑으로 주가가 깔고 있는지, 그쵸? 빨간색으로 하니까 조금 부담이 되네요, 그죠? 정배열 구간으로 정배열 구간을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주가가 60과 240을 깔고 있는지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종목 선택하시던지 매매하시던지 그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설날 연휴가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뭐 제가 또 방송을 또 키긴 하겠지만 또 내일부터 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성투하시고 아무쪼록 건강 잘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